제가 눈치가 빠른 편이어서 눈치 하나로 거의 업계에서 버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좀 제 레이더에 걸린 게 있어가지고 오늘 원래 다른 주제를 하려고 하다가 좀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엔 X라고 하고 그 트위터에 보면은 거기다가 뭐 용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어요. 어디서 만나자, 뭐, 페이는 얼마다, 돈을 주면은 할 행동은 뭐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글을 올리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동안 뭐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미성년자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이제 성매매 글을 올리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 거는 현실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에서 단속을 하는 방법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 그 부모를 잡는 거예요. 한 40년 전이었으면 저는 그런 류의 방식도 수사기관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지금 네 자식이 그렇게 다니게 만들어? 너 이거 아동 방치한 거 아니야? 아동 학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를 잡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애를 잡는 거죠. 글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너 글 내려라.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너 이런 글을 왜 올리냐? 글 내려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쓰기는 쉽지 않아요.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런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해서는 국가가 함정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정식 용어는 신분 위장 수사인데 이게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함정 수사예요, 일종의. 그래서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이용해서 사법경찰관이 자기가 마치 미성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게시글을 올리는 거죠. 그럼 그 게시글을 보고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 장소에 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그 이제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 약속 장소에 나가 보면은 강철중 같은 험악하게 생긴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이제 그런 소문이 나겠죠. 이거 경찰이 함정수사하는 걸 수 있다. 그 트위터에 그러한 글이 올라온 걸 봐도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라 경찰이 올린 글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수요가 급감할 테니까 그 범죄가 확 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률을 확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부모를 잡는 방법이 있고 애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는 그 잠재적인 수요자, 구매자를 잡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제 눈치로는 이 세 번째 방법을 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눈치로 그냥 하는 생각이고 아무도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제 눈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트위터에 그러니까 X에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을 팔겠다고 하는 미성년자 애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가보면은 강탈중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런 소문을 나게 해서 수요를 급감하게 하는 게 국가기관의 목적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가기관을 돕는 거일 테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성년자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웬만한 범죄는 다 이해가 가요. 잘잘못을 떠나서. 뭐 폭행도 이해가 가고요. 살다 보면 막 때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는 거지. 그리고 뭐 남의 돈을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사기 횡령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살인도 가끔 이해가 갈 때가 있어. 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참는 거지. 뭐 스토킹도 이해가 갈 때도 있어. 너무 좋아하는 면서 막 사귀다 갑자기 뭐 이별 통보를 받으면은 집에 가서 뭐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옛날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었어요. MC몽 노래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웬만한 범죄는 뭐 이해는 가. 나는 한 적이 없지만. 근데 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하도 해서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정상적인 남자들은 뭐 막 육감적인 여자들한테 관심이 있지 뭐. 그래서 이해가 일단은 안 가고, 이해가 가고 안 가고 떠나가지고, 제가 눈치 하나로 이 바닥에서 버티는 스타일이어서, 재판 선고 전에 의뢰인들이 엄청 궁금해 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나올지, 뭐 감옥에 갈지, 무죄가 나올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는데, 제가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분위기를 쭉 봐가지고,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의뢰인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거의 다 맞았었거든요. 근데 꼭 틀리는 게 미성년자 사건이에요. 그만큼 돌이켜 보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단 입에 담기도 싫고 처벌이 정말 엄하기 때문에 뭐 법리 같은 걸로 뭐 다투고 뭐 재주 부리는 게 소용이 없고 정말 엄하게 처벌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막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수사기관에서 함정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근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나가면 강철중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번이라고 해도 처벌이 정말 세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